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질문을 제가 들고 왔는데요. 빌드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빌드업이라는 게 이제 빌드업 매매, 이렇게 매매 국한돼서 말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꾸준하게 매집을 이어 나가서 꾸준하게 사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수익을 보는 매매라고도 요약할 수가 있는데 매집형 매매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쭉 오랜 기간에 이때부터 뭐 이렇게 계속 매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1년 정도 매집을 했는데 뭐 더 됐을 수도 있죠. 뭐 2, 3년 할 수도 있는 거고 빌드업을 하다 보면. 근데 오랜 기간 했어요. 어쨌든 주관적으로 본인이 느끼기에 오랜 기간 이제 매집을 이어 나갔는데 내 평단가가 대충 뭐 그냥 12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1200원 정도가 됐는데 계속 이제 마이너스 부근에서 매집을 이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얘가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는 좀 이 정도로 이제 넘어가서 가볼까요? 요 정도 갔을 때 1200원에서 이제 한 1400원 정도까지 올랐을 때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 고민이 되죠. 이거 계속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서 뭐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제 나는 계속 더 모으고 싶긴 한데 약간이라도 좀 팔고 더 사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매도에 대한 고민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컨트롤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질문들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은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행하시면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사실 이거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경험치가 공존해야 되는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언니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빌드업이라는 거를 안 해본 사람이 오늘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는 느낌하고 빌드업을 오랜 기간 하고 이제 몇 차례 하고 막 그러면서 듣는 거는 또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만족할 만한 설명은 애초에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쨌든 가정하기를 좀 그래도 빌드업을 저희 채널 보면서 꾸준히 해왔다.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도움되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거를 먼저 던져 드릴게요. 제가 매매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빠른 매매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관리 매매할 때 수급과 파동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 수급과 파동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균형이에요. 조금 빠르게 내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가고 대응해 나가는 게 수급과 파동을 이용한 것이면은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느긋하게 잡아갈 수 있는 거죠. 느긋하게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혀져요. 근데 여기서도 생각해볼 단어는 균형이에요. 결국 균형을 잡는다. 실제로 빌드업에 대해서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빌드업이란 게 그냥 꾸준히 매수하다가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익 실현하고 해결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질문에는 되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맞습니다. 원리 자체는 맞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버디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항상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 정도 상황에서 판단이면 솔직히 조금은 더 판단이 쉬우니까 디테일한 가정을 좀 정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그전부터 이어왔던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쭉 흐름을 타면서 매매를 이어나가서 그냥 평단 자체를 한 11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위로 아래로 꾸준하게 매매를 했으면은 그냥 1100원? 솔직히 그 아래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그냥 1100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차라리 이렇게 1400원, 1500원 정도 이렇게 터져주는 수급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고민이 좀 덜하기는 할 건데 되게 평단 근처에서 약간 좀 약수익이라던가 네, 요런 상태 그렇죠. 네. 가 조금 더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아까 저는 이제 가정하기를 1200원을 평단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 지금 1100원 정도로 보이니 네,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수급이 터지기도 전 자연 파동으로 어느 정도 상승은 했어요. 제 평단보다 좀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수급이 터진 것도 아니고 흐름이 나쁠 것도 없는데 이런 데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제 이거는 이제 왜 고민하냐면 그동안에도 뭐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될 것 같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으니까 하다 보면은 계속 겪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번에도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플러스네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한 1100원 정도 맞춰놨으면 1180원 정도 왔다라고 가정하면은 한 8% 정도? 8% 좀 안 되게 수익인데 적은 거 아니거든요. 많이 모았다면 이제 절대적인 금액도 좀 클 거고, 단순히 8%가 적냐 맞냐보다 수익 금액 자체가 뭐 보기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고민에 대해서 근본적인 정답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험과 자신의 성향과 종목을 유지 관리하는 자신의 능력 이런 거에 비례해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균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균형에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좀 뭐 아니면 도의 선택을 해요. 매수 아니면 매도. 그것도 매수는 전량 매수, 매도는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양극단의 선택을 하는데요. 빌드업에서도 균형을 잡아 나간다는 거는 저희가 수급과 파동 매매할 때, 리밸런싱 매매할 때 보여드렸던 그러한 많은 행위들을 느리지만 이 안에 섞을 수 있어요.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물량이 너무 많이 모였고 이게 1년이란 기간 동안 모은 물량이 홍길동한테는 굉장히 부담되는 물량이고 둘리한테는 굉장히 가벼운 물량일 수도 있거든요. 이 자체가 주관적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자신이 뭔가 압박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가볍게 덜어내주는 행동만 섞어줘도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이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이어가는 행동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드리블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드리블로 연결이 된다는 거는 물량 모아놓은 거를 지켜가면서 그대로 매매 행위를 이어나가다 보면은 더 큰 이런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을 스스로 유지하고 만드는 것이죠. 더 큰 상승을 맞는다 이게 아니라 더 큰 상승을 스스로가 맞을 가능성을 유지해 나간다. 이게 네. 이제 되게 포인트인데,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 자신의 환경을 만드는 거지, 이게 이런 급등 상승이 며칠 뒤에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맞추는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거 이제 모든 매매가 사실 이게 핵심인데, 그 가능성을 유지해 나가면서 균형을 잡아 나간다 이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큰 주제로 말하자면 저희가 하는 방송의 모든 얘기는 이건데, 그쵸.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게 빠른 매매든 느린 매매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죠. 자신이 이러한 종목의 사이클과 파동 안에서 이러한 상승의 파동 구간을 안정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가, 그 환경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빌드업이라는 개념은 훈련적 의미에서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그런 부분에서. 네. 이게 이제 다시 조금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사실 말씀 다 해주셨는데 대충 뭐 이런 상황에서 물량을 일부를 덜어내는 게 좋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덜지 않으면 왠지 되게 스스로가 부담되고 이 내 주식 전체 계좌가 조금 압박감을 받는 그런 상황, 혹은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감을 받는 상황,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그 다음부터 또 이제 계속 빌드업을 이어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1년을 모았든 2년을 모았든 간에 얼마든지 나는 더 이어나가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답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선택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 그 선택에 대한 거를,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거를 좀 존중해주고 그대로 그냥 이어나가도 또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못 모으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분하게 막 파동이 온 거 아닌데, 자연 파동 정도인데 여기서 그럼 전량 매도를 한다,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그냥 답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존중은 해야겠죠. 왜냐면은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존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 이미 네네. 단정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 이미 의지가 꺾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이게
뭐 그게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렇게 몰린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상황이면 그게 본인에겐 정답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냐면은 이미 의지가 꺾인 상태에서 아 이거 꼴도 보기 싫고 너무 지루해 못하겠어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진짜 전혀 아무 상황도 아닌데 근데 그런 분들은 이 후속 파동을 감내를 못해요. 만약에 이게 상승하면은 다행이지만 여기서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박스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그냥 뭐 소위 말하는 어니님이나 저희한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또다시 기회를 연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본인은 멘탈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게 같은 관점에서 이런 데서도 다 멘탈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빌드업 같은 경우에도 빌드업의 방법론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컨트롤이 훨씬 더 어려운 영역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대부분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제가 존중하기 조금 어려운 선택이 있거든요. 욕심을 선택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그리고 이제 현재 뭐 그렇게 계좌 상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데도 그냥 나는 갈 때까지 간다 이러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 그런 분들이 더 많죠. 네,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아 이거 무슨 소리야 1년을 모았는데 이제부터 가는 거지 가자. 그죠. 매도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더 이제 안타까운 건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면은 본인이 그걸 감내할 멘탈도 안 되는데 뭐 그거 이제 저거 감내하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위만 보고 홀딩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사실은 이 정도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종목 좀 변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내줄 땐 보내줘야 되죠. 종목 변했어. 좋아. 이제 저렇게 지지부진하던 게 아니야. 이제 10,000원 간다. 네,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네, 앞서 이제 제가 여기서 말했던 막 더 팔아야 되나 일부 덜어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진짜 여기는 양반이죠. 그런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랑 관점이 어느 정도 맞아진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는 이제 그 야생에서 이제 계신 분들이 5,000원 본다, 10,000원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서 갑자기 묻고 더블하고 아 그죠. 돈 길어 와서 줬다가 이제 갑자기 베팅을 하죠. 이제부터다. 네. 근데 뭐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클럽 안에서도 빌드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니님이 그 빌드업 하는 와중에도 가이드를 해드리고 균형을 잡아야 될 때가 있으면은 일종의 지령도 내리고 그럼 이제 그걸 따라서 클럽 회원분들은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딱 보면은 이제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소위 말하는 이제 나는 무조건 갈 때까지 들고 갈래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무서워서 답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많은 그 심리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당연히 이제 밖에서 저희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부분이라서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유를 해봅니다. 빌드업에 대해서 제가 진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기 때문에 꼭 한마디를 첨언을 드리면요. 빌드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도 뭣도 아닙니다. 진심으로 균형이 가장 중요해요. 이 말을 꼭 곱씹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빌드업의 방법론을 되게 그냥 쉽게 별거 아니네 하면서 단순 무식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클럽에 새로 오신 분들도 밖에서 빌드업 영상 보고서 따라해 보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조금은 깜짝깜짝 놀래는 경우가 존재해요. 이 종목을 이렇게 빌드업을 한다고 하는 게 균형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신 상태로 그냥 단순히 매일 꾸준하게 매수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마치 이걸 공식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빌드업의 핵심은 정말로 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을 항상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환경, 계좌 상황, 그 다음에 종목의 스타일 등등 모든 입체적인 요소에서 균형점이 딱 맞았었을 때 빌드업의 효과나 시너지가 극대화가 되지 그냥 단순 무식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대세 하락이나 아니면 종목 자체가 좀 어려운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거를 나 혼자 계속 빌드업을 해나가야지 하게 되면은 스스로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단순 무식 빌드업은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단순무식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단순무식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이 빌드업이라는 건 시간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1년, 2년 이렇게 뭐 몇 개월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본인이 단순무식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그때 되면 되게 많은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사소한 움직임, 사소한 사건에도. 중압감 때문이죠. 그렇죠. 그 중압감이 계속 느껴지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경험도 쌓이고 그러면서 스스로 그렇게 계속 단순무식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은 자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죠. 단순하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이게. 근데 그냥 그러다 보면 빌드업의 가장 안 좋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밥줄을 끊어버립니다. 빌드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딱 마음이 뜨니까 그 종목에다가 밥줄을 끊어버려요. 그 밥줄을 끊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빌드업을 안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빌드업 뭐 그냥 잘해 나가다가 막 이런 특정한 사건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여기 정도는 계속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안 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손절해. 막 그러는 경우가 이제 있죠. 네. 빌드업 서큰 홀짝. 그렇죠. 네, 장기간에 걸쳐서 빌드업으로 홀짝을 하는 네.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많아요, 이거. 네, 생각해보시면 그리고 정말 안 좋습니다, 그거. 이미 빌드업 하면서도 홀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상은 안 내려가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막 비중 실어갖고 더 매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들었으면. 여기서도 막 매수 막 했는데 갑자기 뚝 떨어져. 안 할란다. 못하겠다. 막 이런. 그러다 보니까 빌드업의 장점은 다 없어지고 단점만을 다 가지고 가는 되게 이상한 매매로 좀 변질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균형을 항상 의식하면서 매매하는 게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통해서 하루에 한 편씩 영상을 이렇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유튜브 말고도 네이버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네이버 카페고, 밑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 타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영상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이 카페에 가입하신 다음에 거기서 또 나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계신데요. 그 카페 공지사항에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클럽을, 투자 클럽을 공지해 놨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뭐 수익 내주고 뭐 리딩 받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담긴 방향대로 계좌 관리를 하고 매매를 하면서 훈련을 하고 뭐 그 실전 안에서 수익도 만들어가고 그런 활동을 다 같이 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는 이제 언니님이 멘토가 되고 소위 말하는 운영자, 이제 헤드가 돼서 그 투자하는 분들을 다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 처음 만든 분들도 와서 언니님처럼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따라하면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따라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이제 자기만의 그런 노하우를 습득해서 자기만의 매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이드도 해드리고 옆에서 도움도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는 그 클럽도 많이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는 이제 다음에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